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I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의 주택 정책이 내각과 지방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비숍 장관은 오클랜드시가 MDRS 중밀도 주거기준 적용을 거부하려면 약 54만 채의 주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용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추가 규정을 제안했으나 내각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30년간 주택 수요를 충족할 용지 지정만 요구하는 정책이 승인됐으며 이는 약 20만 채의 주택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숍 장관은 기존 중밀도 주거기준의 주택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회에 특정 지역을 제외할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개발하려 했으며 이는 국민당 지지층이 많은 부유한 지역에서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중밀도 주거기준 MDRS는 뉴질랜드 대도시 대부분의 주거지역에 3층짜리 3가구 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이었으며 이는 주택 공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존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 같은 부유한 지역의 고밀도 개발 반대로 인해 개발 친화적 지역이 도심에서 멀어지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도넛형 도시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 시장 활동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첫 주택 구매자의 승인된 모기지 건수는 작년 2월의 건수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주요 은행이 제공하는 2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같은 기간 동안 6.83%에서 5.09%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금액과 주택 구매 예상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에게 승인된 모기지 평균 규모는 54만 9,282달러에서 55만 7,615달러로 1년 동안 8,333달러, 약 1.5%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레스트.co.nz는 첫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입에 지불한 평균 금액이 같은 기간 동안 66만 1,000달러에서 66만 4,000달러로 증가해 2월까지 3,000달러, 약 0.5% 증가에 그쳤다고 추정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첫 주택 구매자 중 크게 변화한 한 가지 수치는 보증금이 20% 미만인 저자산 대출을 받은 사람의 수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600명에서 올해 2월 76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도 경매실은 매우 분주했으며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터레스트.co.nz에서 모니터링한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는 전국적으로 531건의 주거용 부동산이 붙여졌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많은 수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것으로 2월 마지막 주에 601건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것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최근 경매에서 191건의 부동산이 매매되어 전체 판매율은 36%를 기록하는 등 여름철 판매 성수기에도 판매율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이는 37%였던 4주 연속 판매율에 이은 기록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판매된 부동산 중 39%가 전주와 변동 없이 정부 고시가격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지난 4주 동안 판매 가격 대비 정부 고시가격 비율은 36%에서 40%의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됐습니다. 리싱크 그룹의 최고 경영자 스콧 어닐은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냉각된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업용 부동산을 선호하는 데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수익의 기회를 쫓는 많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프로퍼티 카운슬 뉴질랜드 부동산위원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부분은 올해 3,500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2029년까지 연간 3.72%의 성장률로 3,90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은 최근 부동산 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중간 주택 가격이 1.7% 소폭 상승했지만 전년 대비 여전히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상업용 부동산 임대 현황 보고서 2024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유리한 임대 계약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오늘은 설명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 외에도 낮은 이자율, 세금 혜택, 강력한 경제 성과와 같은 요인들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성장 지역에는 타우랑아, 해밀턴, 더니든과 같은 주요 중심지와 지역 허브가 포함된 지역이며 이들은 낮은 진입 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동료들과 1대1 장관회의를 진행하며 워싱턴 DC에서의 고위급 회의에서 나온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피터스 장관은 지금 마이크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터 마르코 미국 외무원조총장과 만나 무역 관세, 미국의 태평양 지역 지원, 안보 및 국방 예산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국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지 듣고 싶으며 동시에 뉴질랜드가 어떤 관세에서 면제되도록 강력히 주장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안보, 정보 담당 장관과 총리 등은 피터스 장관의 사무실을 통해 미국과의 회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럭슨 총리와 토트 맥클레이, 주디스 콜린스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0원 4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8원 8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2원 06전입니다.